자, 그 종합예산 편성 과정을 이렇게 이제 표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우리 교재 331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기업의 예산 편성하는 절차 또는 순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론 이 판매 예산 앞서서 목표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의 이익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목표 이익이 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 판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 상황이나 이건 뭐 국제 시장과 또 국내에서도 지금 여러분도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시장의 모든 부분이 경기가 위축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내년에 판매 예산은 좀 팍팍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기회다 잡고 우리가 새로운 소비 계층을 우리가 확보를 해보자. 판매 방법을 또 개발해보자. 뭐 이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판매 예산이 작성이 되면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생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생산 계획. 우리가 이제 이거 기말 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라는 표현으로 했지만은 전년도 넘어온 잔액이 있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생산 예산을 우리가 이제 뭐 몇 개는 생산해야 되겠다. 뭐 10,000개는 생산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 생산에 따르는 뭐 재료비, 농업비, 각종 경비에 대한 예측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 요거는 기말 재고 자산을 여기다 가산시키고 여기다 가산시킬 거예요. 그죠? 재료도 기말 재고가 있겠죠. 그죠? 물론 상품의 경우에도 뭐 기말 재고가 있을 거고 당연히. 요거는 기말 재고는 요거는 제품 기말 재고를 얘기하는 거죠. 생산 예산에 직접 재료 원가 예산, 직접 노무 원가 계산, 제조 간접비 예산. 자, 우리가 지금 그 원가 관리액에서 배운 게 다 이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거 쭉 배운 거죠. 그래 이걸 어떻게 집계하고 어떻게 배분하고 추적하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 회계 절차적인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과정들을. 그래야 예산 편성도 우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나오면은 생산 원가가 나오겠죠. 그죠? 생산 원가가 나오면 판매 예산과 요게 이제 매출 원가지만 요 제품을 판매하면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매 예산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뭐가 될까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판매비하고 관리비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건 일반 관리비 속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도 비슷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조 간접비라 그랬죠. 제조 경비. 자, 그래서 판매액에서 그죠? 추정 판매액에서 추정 매출 원가를 빼고 추정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도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예요? 추정 손익계산서예요.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얘기하는 손익계산서를 추정된 데이터로 적어서 그려놓으면 이게 추정 손익계산서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만들지만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정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측 자료를 가지고 이게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예측 자료죠. 자, 요까지 이제 회사를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운영 예산이라고 해요. 요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경영학 원론에서도 배웠었죠. 생활 속의 경영학 속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었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순전히 돈과 관련돼서 보는 것을 우리가 재무 예산인데, 이거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돈이 돌아야 되겠죠. 돌고 이익이 생기면 이익이 또 회사로 들어오는데, 그거 말고도 회사에서는 뭐예요? 그 공장도 지어야 되고 이런 자본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회사 내에서 돌아다니는 돈 말고도 어떤 목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이 우리가 자본 예산 또는 재무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본예산의 지출 금액이 나오면은 자본예산의 지출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뭐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뭐 이런 계획과 관련되는 거죠. 자, 추정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이제 현금 예산에 준데 당기순이익이 현금과 비례되지는 않아도 언젠가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 배출한 것도 언젠가 현금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죠? 지출도 막. 그래서 뭐 현금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만들지 않죠. 우리 발생주의 이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추정 재무상태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대체절표 옛날에.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놓으면 또 이 추정 현금 흐름표. 요게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죠. 이 추정치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이게 계획이고 예산입니다. 뭐. 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회계학 아주 잘하는 친구들한테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어떤 상황을 주고 하면 이게 참 제대로 못 만듭니다. 거짓말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대출 심사하고 그럴 때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조작한 거다 아닌가를 그 은행 심사하시는 친구들은 아주 잘 알아요. 왜? 많은 허위 데이터가 이럴 경우에 그 뭐 재무제표와 그 서로 어떤 그 계정 간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노련한 사람들은. 자, 종합예산에 있어서 자, 판매 예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매출액을 예산하는 거죠. 판매 예측 예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매 예측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것이 성표에 달린 거죠. 그죠? 그래서 판매 예측을 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이제 어떤 하는 방법으로 따라서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이 있는데, 정성적인 방법은 이게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뭐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의견을 듣는다거나 해가지고 내년에 뭐 많이 올라갈 거다, 늦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숫자는 하겠죠. 정량적인 방법은 뭐냐면 수치를 가지고 그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성적인 방법의 시장조사법. 이거는 뭐 판매 현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뭐 설문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그죠? 등의 방법으로 선호도나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지나 면접자의 역할 등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설문을 얼마큼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면접자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질문을 잘하고 또 친근하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도 있고 과대일 수도 있고 과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고객의 반응을, 소위 반응을 우리가 이제 조사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걸 고려를 해서 뭐 수치화하게 되겠지요. 위원회 합의법, 이거는 어떤 특정 담당자 하나나 둘이 결정하면은 많은 바이어스,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품이나 마케팅, 제품 담당자나 마케팅 담당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로 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는데, 동원하여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방지한다. 여러분 이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판매원 의견 종합법, 시장이나 지역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지 판매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계열 방법이나 회계분석법에서 이 추정도 가능하지만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판매 사원들에 대한 느낌, 감각, 그죠? 고충 이런 거를 들어보고 그거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판매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개인 감정 또는 근무 여건 등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냥 그 회계 담당자가 앉아가지고 판매 예측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이런 함정은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료유출법 특정 제품에 대한 적절한 과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제품 가운데 가장 유사한 제품의 과거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뭐 사실 정성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죠? 어쨌거나 자료를 유출할 수도 있다. 내 직접 자료가 없으면은 그 냉장고를 하나 개발했는데 아니면 타사과라든가 아니면 요와 비슷한 업그레이드된 어떤 제품을 조사해봐서 알 수도 있죠. 델파이법. 자, 이 델파이법은 뭐냐면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통일된 하나의 의견을 얻을 때까지 계속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참 민주적인 방법이긴 한데 조금 이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게 이런 데 델파이법 할 때 동일한 구성인자가 아닐 경우에는 뭐 윗사람 과장이나 아니면 회장님, 부장님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막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비슷한 사람끼리 많으면 뭐 이렇게 델파이법이 최근에선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언성을 높이고 서로 내 주장이 맞다고 뭐 싸우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델파이법은 상당히 전문가 입장에 민주적인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에서의 그 토론 방법으로서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정량적 방법, 시계열 분석법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를 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과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통계적인 방법이다. 즉 과거에 발생한 패턴이 미래에도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주변 여건과 내의 여건이 그 크게 변화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시계열 추세대로 뭐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내년이면은 뭐 이 정도 보는 거죠. 이거는 y = a 플러스 bx 이 시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법. 이건 보통 리그레션이라는 통계적 방법으로 우리가 그 어떤 뭐 수요와 판매량, 판매량과 무슨 뭐 가격, 고객 뭐 이런 관계를 그 돛도로다 이렇게 막 찍어보면 대강 추세를 알 수 있죠. 그죠? 삼포도법이라 그래요. 삼포도법.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회귀 분석하는 그 공식에다 넣고 수학적 공식이에요. 거기다 넣고 컴퓨터를 돌려버리면은 y = ax 이런 데이터가 함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수요량과 판매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변수를 이미 다 회귀 분석할 때 반영시켜 가지고 다 뭐 제품별로 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